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이제 안철수 사주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서울시장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막 댓글에서 막 별량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누가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좋아요, 댓글 이거 뭐 하는 것 중에 제가 원하는 거는 딱 그거예요. 자기들의 그 이렇게 호불호, 그러니까 나는 좋다, 나쁘다의 그 감정을 이입시켜 가지고선 뭐 이렇게 저기 뭐 편향적으로 자기 이념 편향적으로 나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해가지고선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좋은 거 같다 그러면은 저기 누르고 아닌 것 같다 아니면은 실에 누르면 그 돼요. 근데 이렇게 댓글에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자기의 이제 이념 편향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있는 그 객관대로 해야지. 이거 서산에 사는 어떤 이렇게 일개 촌부가 저는 이렇게 그 사주 대한 얘기나 저 믿음에 대한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정식 간판을 걸고 이렇게 뭐 철학원 명리학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주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사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또 남들은 뭐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올린다면은 여러 기기를 사가지고 뭐 한다 했으면 그냥 저는 저기예요. 그냥 이렇게 그 핸드폰에 그냥 그 뭐야 이렇게 거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 저기 유튜브 업로드해서 올리는 그런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명리 자체는 내가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돈 받고 풀어주고 뭐 이걸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그 따로 있는데 그것이 명리다. 이게 하나님의 큰 지배 법칙이 하나죠. 그런 틀에서 저는 명리했기 때문에 순수한 아마추어입니다. 이거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완전히 뭐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현혹하는 말을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거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주를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는 무당들이 귀신 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대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좀 딱딱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귀신 좀 하는 사람은요 차기 대통령 누가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귀신 좀 하는 사람이 그 올바른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드림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귀신 좀 하는 사람, 정통으로 귀신 좀 하는 사람이고 남을 이렇게 그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거다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저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동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댓글 중에 자기도 저기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생년월일시를 다 뽑아가지고 풀어가지고 해석을 했지만 안 맞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문제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첫 번째가 그 사주가 프로그램 올리니까 사주가 첫 번째 정확한가 이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자 사전 조건이자 우선 조건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나 그 사람 저기가 다 이게 틀려져요.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야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쪽에 이게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생년월일까지 해주고 이렇게 이제 유치하고 또 이것도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시가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가 문재인이 사주를 지금 풀어서 올리지만 시가 어떤 사람이 병술시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적이라 그래요. 병자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통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을 딱 보고 이 사람의 가족관계 그걸 딱 보고 왔을 때 병자씨가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계속 이거를 이렇게 주장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제 조건이 뭐냐 사주에서 그 사주를 풀 때는 사주가 정확한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요 왜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실력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하지만 보통 뭐 서울대학교 있고 뭐 무슨
뭐 서울대학교 있고 뭐 그 저기 저기 뭐 중앙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대학교도 있지만은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국민학교고 유치원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특정한 그 지식에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부라는 것도 사주명리 공부도 자기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임상적으로 얻은 경험치도 자꾸 얻어줘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사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1996년도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사주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횟수를 얘기하면 무슨 27년째입니다. 제가요. 27년째예요. 27년째이고 풀어준 사람은 이렇게 네이버 다음하고 이렇게 저 풀어준 이렇게 하면 한 7,000명 정도 저는 지금까지 풀어줘 왔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내가 27년 동안 명리구력을 했고 오랫동안 저는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 인사했던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자산이죠. 또 하나는 내가 뭐냐면 하나님 믿음. 근본적으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은 40년 거의 5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쭉 믿어오고 했지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세상 영적인 세계 말고 이 물질 지배의 법칙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는 명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제 기본 바탕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에서 저는 모든 근간이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자연세계 틀로서 파생적이고 부수적인 자연법칙인 명리를 한다. 이런 취지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명리를 하면 안 된다. 뭐 사주나 점이고 보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요. 귀신과 교접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해요. 이 명리라는 거는 정통 명리라는 거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6,000년간 이렇게 정립해온 인간 경험 통계학으로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통계 학문이에요. 그건 내가 몇 번 주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미신이 아닙니다. 경제학, 사학, 심리학, 인문학 같은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거나 미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단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운기칠삼이라 해가지고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가는 거는 운기칠삼이라고 70% 3분의 2 맞히면은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풀어낸 거는 다 맞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나머지 30% 그거는 뭐냐? 그거는 이렇게 귀신점해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100% 이렇게 알아내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정통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많이 임상생활을 사람들은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큰 줄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비전에 보면 저기 하죠. 근데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좀 길게 지금 얘기하겠는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적중률 이렇게 얘기를 남들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는 사주가 정확했냐, 두 번째 내 실력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느냐,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이제 그 기독 세력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얘기하고 한국도 했는데 뭐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밀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부정선거하고 미국의 부정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동네에서 얼핏 얘기했는데 미국에도 이렇게 사전선거할 때 약간의 조작이 있는 거는 같아요. 있는 건 같아요. 그 이제 사전우편 체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뭐 투표를 가려면 차트가 미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소에 다 모여가지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우편을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어떤 야로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정선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 부정선거 저질렀다는 것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런 식의 동영상들 많이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정선거하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사전 조작해 투표지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한국에서는요, 그 개표기, 전자 시스템을 야로 부려가지고 부정선거했다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국하고 부정선거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그 뭐 13%가 몇 명 이렇게 더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한 퍼센트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그 표를 몰아주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정한 투표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내가 알기로는 38명이 잘못됐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수 세력이 돼야 될 것이 민주당이 돼야 됐다. 이제 이런 식의 발표 나왔던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와가지고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서 설령 바이든이 민주당이 몇 표를 이렇게 저기 했다 그래도 이렇게 그 투표지를 가라고 해가지고 보냈다 할지더라도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당선이 바뀔 정도의 그런 식의 조작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뭐 다는 뭐 저기 한다 뭐 한다는데 결과론적으로 딱 보면은 아무리 미국에는 투표지를 조작해가지고 더 바이든한테 갔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요번 그 바이든이 당선할 거 가지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달라요. 우리만큼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만큼은 부정선거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큰 거는 투표지가 아니라 전자 그 개수기를 조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데 지난 바로 저기 어저께는 이제 안철수의 사주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이제 배운 사람을 이렇게 안 배운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별로 이렇게 시덥지 않게 보고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철수를 되게 저기 하냐면요. 이 친구가 이게 아직 정치적인 철이 덜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 했어요. 근데 간접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놈은 내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상당히 공부만 해도 똑똑한 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사주에도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을미일주가 경진해가지고 경금에 이렇게 탈짝탈짝 붙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장 전형적이면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도 그런 사주입니다. 김종인도 을묘 일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탈짝탈짝 달라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줏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도 요리조리 푸는 거는 간철수로 하는 것도 그 사람 사주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선 간철수라 얘기한 거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나타나겠는데 안철수가 지금은 철이 들었어요. 대원도 잘 흘러갑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단도직입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딱 뭐냐면 안철수가 요번 4월 달에 서울시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되면은 대선에 조급하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 당당하게 이명박이처럼 큰 치적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온 국민한테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대선에 나가려 까불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단도직입 전에 내 동영상은 안철수 파에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보는데 내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요 분명히 안철수한테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왜 대선에 조급증을 내지 마시고 일단 차근차근 4월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맡은 임기 내에서만큼 서울시의 하나의 시장으로서 치적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 마음도 갖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트럼프 얘기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게 이제 하나님 얘기하거나 이제 세상 이제 일반적인 불의의 사항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조금 말이 좀 빨라지고 이렇게 얼굴이 뻘거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제 성격인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트럼프가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제 그래도 몇 번 쓰고 동영상도 이렇게 올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바라보는 거는 세 부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명백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있어요. 성경이 없다고 하고 죽어서 가는 세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데, 분명한 건요, 인간은 죽으면 이걸로 그냥 다 끝나질 않아요. 분명히 가는 세상이 있고, 이 영은 혼과 이게 결탁이 돼가지고 떠돌거나 하늘나라 가거나 하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주장하기 전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두 땡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선인 세력이나 이 죽어서 악이 흑암의 세력에 가는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선에 가는 그 천국이라 그랬죠. 그 세계에 가는 그 주제자인 예수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을 보는 걸 딱 세 분류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딱 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구나, 내 제자구나 하면서 일을 시켜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하나님의 선을 펼쳐나가게 그걸 되게 원하시면서 해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선한 양심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네가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세력으로 내 자녀로 끌어들여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불쌍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거고요. 마지막에는요, 제가 이제 그랬죠. 양심의 화인을 받으면은요, 완전히 머리나 이 얼굴이나 이 몸체는 인간이지만요, 뱀새끼나 하이에나 사자나 이거보다 더 나쁜 종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들은요, 이 악의 세력으로 해가지고선 이 그냥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까지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왜 문재인 사주를 갖다 놓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문재인은 이 사람이 나 꼴통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주도 꼴통이지만 하는 짓도 꼴통이에요. 인간이 의대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이거는요, 딱 회개해가지고 그거를 돌아서가지고 개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싶으면요, 내가 그걸 인정을 하고 반대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이 문꼴통은 뭡니까? 그냥 자기가 여러 그 정책자에 실책을 하거나 지가 잘못했거나 뭔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의 과실을, 자기 잘못을 사과하거나 인정하면서 반대로 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회개나 자기가 반성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설령 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떤 실수나 잘못하면은 거기서 내가 인정을 하고 반대로 돌아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있는 동물로서 의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냥 나는 그냥 반성했어, 사과했어, 이걸로서 하나님이 원하진 않아요. 이쪽으로 바라봤다가 회개하거나 반성했거나 사과했다는 이 반대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이 의대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딱 품어주세요. 근데 양심이 화인 받아가지고 지잘난 척하고 막 하고 그냥 안에 사자나 하이에나 뱀 같은 그런 속죄이 딱 있고 절대로 요거를 회개하거나 반전시켜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 받았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얘기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아예 가차없이 딱 저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이나 생활에서 그 모든 바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주도 지랄 같지만은 나는 이 트럼프는 옛날부터 누구는 양아치라 해서 난 인간으로도 안 봤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 기독 세력의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뭐 이런 걸 딱 봤을 때는 저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네? 난 대뜸 그랬어요.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는 하는 짓걸 딱 보라서 아예 인간으로 안 봤습니다. 저는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통 사주를 보고 또 이것을 얘기를 해서 트럼프 얘기를 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어저께도 어떤 사람은 길게 통언을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하는 건요 첫 번째 내가 죄성을 깨닫고 내가 인간적이나 세상적이나 영적으로 부족한 걸 깨닫가지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근데 남들은 우리 대통령 저게 그거 남북통일해지고 김정은이 뭐하고 이딴 얘기 쭉 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식상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펼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달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그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들이 노력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는 완전히 정복이 안 됩니다. 독감과 같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기도했다고 저기 하는데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죠. 실제는 기도했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요 거기에 대해 헛기도 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통 신축령 얼별운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 얘기나 그 다음에 사주 일반적인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사주는 이 사주가 이렇게 계속 맞는 것 같아요. 임진, 개축, 을해, 병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해자축이 돼가지고선 인수가 맞고 이게 두 개가 투간돼가지고 인수가 태강한 신강한 사주예요. 인수태가 신강한 편인격 요것이 개신기에 개수 편인이 직접 투간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편인격 사주예요. 되게 태강한 편인격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상관이 이게 축축하고 그 다음에 수성이 많기 때문에 이 화성 상관이 청과 시간에 뛰는 상관이 이 사주가 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인격 용 상관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가 또 공격에 딱 보면은 저기가 없어요. 관성이 없어요. 관성은 여기에 저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가물째는 신금 편관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무관사주라 이렇게 그러죠. 갑자기 이렇게 관성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69세인데 63세부터 오는 경신대원에 이 신금대원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세 정관대원은 이렇게 저기 했는데 63세부터 정관대원도 그 기세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재명이 사주도 풀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 사주도 풀어올리고 정세균 사주도 풀어올리고 윤석열 사주도 풀어올리고 딱 이렇게 봤는데 용상관인 사주가 이재명이도 상관사주예요. 용상관사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관운이 오면 방방은 떠요. 자기 용신이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득세하고 인정받고 요렇게는 사는데 큰 대권을 잡거나 정치에 모험을 낼 때는 관성이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걸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에는 대원상의 관성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민을 이렇게 돼가지고선 탄력이 꺼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은 좀 힘들다 이렇게 봤고 이재명이는 그냥 계속 자기 용신은 상관운으로 쭉 가버려가지고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대권에 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이낙연이는 병신 합돼가지고 함몰하는 운이 와해가지고 그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정세균은 이렇게 뜬다 해가지고 차기는 정세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문통이 길게 가고 자꾸 어저께도 통화했던 어떤 분은 문제는 그 사람 깜빡 안 가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 마음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72세, 73세 신유대원을 번역이 전에 신금들 쭉 가기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지금 정치 세력이 쭉 밀고 가는 그런 식의 운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큰 테두리에서 해서 차기 대권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신축년 얼별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을 쭉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신축년이 왔을 때 이 사람 얼별 운세가 어떻게 되냐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기준하에 4월 달에 보궐선거는 힘들고 그 다음에 내년 이민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예측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축년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화계 얼살이에요. 화계는 무덤으로 갇힌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지율이나 자기 하는 일이 점점 이렇게 창고에 가듯이 묻어져 간다. 이제 그런 것이 화개고, 월세는 자꾸 내가 일을 해도 공덕이 없는 일만 생기고 자꾸 나를 해치거나 뭐 이런 식의 있고, 저기 사람들이 떠나거나 이게 자기 지지에 떠나거나 하는 그런 식의 그 신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문재인이가 그 상관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만큼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 적입니다. 이 병화가. 근데 이 병이 뭐냐면은 드드득 치면서 결국에는 관성이 되지만 이 인수를 되게 이제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병신합이 돼요. 병신합주돼가지고 똑같은 무슨 인수 역할이 되고 자기를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신축년도 좀 안 좋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토는 축진파 축축형이 돼가지고 자축합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 지지에서는 그 오행상의 그 형충파해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기한테 이렇게 형이 되고 파가 돼가지고 와가지고선 이렇게 축축되면 배언징이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배신당한다 그런 게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 이제 기반하고 밑에 사람들이 그게 떠난다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신축년에 그 저기는 전반적인 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월별 운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하죠. 보통 사주는 그 온국에다가 대운을 갖다가 붙이는 것이 더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에 세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른 같은 거는 갖다 붙일 때는 이렇게 추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른이라는 거는 매해 2월달에는 그러니까 양력 2월달은 인묘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 5월달에는 양력입니다. 4, 5, 미. 그래가지고 요것이 항상 같아요. 그냥 연중계 변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신화추동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추세래요. 그러면서도 이 월간에 그 월진의 천간만큼은 경신, 임계 이렇게 쭉 오행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계속 연마다 다르게 옵니다. 이게 오는데 이게 법칙이 뭐냐면은 세운하고 어른이 같이 맞아질 때는 분명히 그 예측된 그것이 반드시 터져 나온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이건 대운과 세운이 맞을 때 그렇고 세운과 어른이 맞을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이민년 되면은 인민 세력이 상당히 강하고 요게 예상했던 사건은 분명히 터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2월 3월 때는 뭐 경신해가지고 금성이 강해요. 그러면은 인수가 강한 사주에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이 관성으로 따보면 이게 차고 가는 게 있어요. 지 고집대로 차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 3월 달에는 자기가 고집대로 밀고 가는 게 있어요. 그 저기가. 그러면서도 그냥 문태인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4, 5월 달 되면은 이게 이 사주는 수성이 많은 인수가 많은 사중에 그 다시 수성으로 오게 되면요 인수가 많은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그래요. 짜증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그 4월 7일날 보궐선거에서는 인수가 강하게 와가지고 그 문재인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민주당에서는 서울하고 부산의 보궐선거에는 힘들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사조회 때 6월 7월 달 되면은 이게 갑을 해가지고 목정기운이 오는데 이 사주는 강한 사주에 목정이 오면 경쟁에 진다. 남한테 이렇게 경쟁에 진다. 남한테 처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신강한 사주에서는. 그렇게 오면은 이 가불이 왔을 때는 자기의 경쟁에 차지고 이게 처집니다. 처져요. 그래가지고 경쟁자가 막 나타나오고도 이렇게 전력, 권력, 누수가 막 생기고는 그런 식의 운이 6, 7월 때는 되게 강하게 와요. 그러다가 이제 8월, 9월 달 되면은 화성이 오는데 자기한테는 용신운이 와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8, 9월 달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좀 자유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확 풀려가지고 쭉 편안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운입니다. 그때는요. 그러다가 그 이제 10월, 11월, 그 운이 그냥 10월, 11월까지 타고 가요. 타고 갑니다. 이게 이 사주는 식상과 재성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잘 풀려요. 잘 풀립니다. 경제도 잘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8월부터 풀려가지고 10월, 11월까지는 화성하고 토성을 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운이 잘 흐르고 우리나라 경제도 풀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월, 12월 이렇게 되면은 경금운에가 다시 이제 관성으로 이 사람한테 오게 돼 있어요. 관성이 딱 오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 다시 이제 자기 당 차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여기쯤 되면 되게 10월쯤 되면은 이게 경선이 이제 일어나죠. 경선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시기 되면은 문재인의 그 지지적이나 문재인 저기가 좀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민주당이 점점 세력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12월, 1월달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이가 이제 관성으로 따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관원이 이렇게 득세로죠. 관원 득세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은 여기 생각해요. 이게 차기 대권도 민주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이 이제 안심하는 스타일을 가는 게 12월, 1월달이에요. 그러다가 이민월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3월 9일날 대선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때는 완전히 문재인이가 이렇게 저기가 돼버려요. 꼬르륵 가라앉게 돼 있어요. 꼬르륵 가라앉게 돼가지고선 저기 되는데 당선되는 사람이 문재인 아무리 민주당에서 당선된다 할지라도 문재인과는 딱 이렇게 별리하거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죠. 구분해가지고 문재인을 완전 찬밥으로 만든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운세가 2022년도 겁설과 망신운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2022년도 되면은 상당히 정이 됩니다. 이렇게 한모르기보다 되게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이렇게 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 시기에 지금의 보수 세력 쪽에서 잡았으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깜빵을 가거나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다시 대권을 잡으면은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 뭐 아무리 이렇게 차별화하고 이렇게 천대하거나 이렇게 그냥 발톱에 때처럼 이렇게 밀었나 한더라도 그 사람들이 깜빵을 보내겠어요? 예,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문재인 사주의 얼별운설 해가지고 추세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댓글이나 뭐 저기 한 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